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 이후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사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생활비에 쓰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숫자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 정도입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하신다면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사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한 기간만큼을 은퇴 후에 또 사시는 거죠.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부부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가 월 27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생활비도 월 19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돈이 20년, 30년 동안 매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대는 결코 늦은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50대의 재정 관리를 시작하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50대에는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가정을 꾸려오시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어떤 선택이 위험하고 어떤 선택이 안전한지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투자할 때도 이것저것 휩쓸리기 쉬워요. 유행하는 거에 따라가기도 하고 주변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50대 이상 분들은 이미 여러 번의 경제 위기도 겪어보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축된 경제적 기반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납부해온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죠. 젊은 세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50대 분들은 이미 기반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미 갖고 계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시면서 알게 된 분들, 거래처 분들, 동료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인맥은 나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막막해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30년 넘게 일했던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소규모로 컨설팅을 시작하셨거든요. 예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월 몇백만 원씩 추가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본인이 가진 강점을 먼저 인식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연금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본인이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일단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얼마나 납부했고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받을 시기보다 일찍 받으시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춰서 받으시면 금액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 5년 늦추시면 연 7.2%씩 총 36%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하는 거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원을 고려해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입만 해놓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퇴직연금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무료 상담 서비스도 많으니까요. 두 번째,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새로 투자해야 할 대상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런데 사실 이미 갖고 계신 것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제도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인 소유의 집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 55세 이상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께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계속 거기서 사시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본인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 상품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0대, 30대에 가입하신 보험이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필요했던 보장이 지금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불필요한 보장을 정리하시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이것도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DC형, DB형, IRP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솔직히 이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나중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퇴직금을 받아서 넣어두거나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DC형, DB형, IRP가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본인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정하시면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시면 너무 위험한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조금씩 옮겨가시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세 번째, 경험을 활용해서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인분처럼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은퇴하시면 아직 20년, 30년이 남으신 건데 그 긴 시간을 그냥 쉬기만 하시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꼭 창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은 재고용 제도가 있어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프리랜서로 자문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일했던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많아서 본인이 잘 아는 분야가 있으시면 강의를 만들어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컴퓨터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하나씩 배워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또 요즘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고용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건강 상태도 고려하셔야 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도 있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50대는 재정 관리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 이미 구축된 경제적 기반,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계신 시기예요. 이 강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수령 시기나 운용 방식을 조정해 보시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을 재정비해 보세요.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있고 보험 정리를 통해 고정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